자, 바로 우리 박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네, 테슬라. thank you. 예, 네, 좋겠어요. 이제 뭐 팔 때가 됐네요. 계속 이게 계속 손가락이 이게 자요 그냥. 자야 되나? 그냥 자서 네. 예약 매매 같은 것도 걸어두지 말고. 제가 예전에 메타 플랫폼스를 들고 있다가 네. 수익이 나는 순간에 팔았어요. 10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 메타 팔자마자 주변에서 저희 최용성 매니저님 다 왜 팔고 앉아 있냐고 등짝 스매싱을 맞았었는데 지금 또 그런 시기예요? 지금 약간 또 그 마음이 이 정도면 됐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한번 팔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박 팀장의 매도 시그널. 예, 제가 이제 뭐 이게 테슬라를 어떻게 안 좋게 되는지. 보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이제 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나올 때까지요? 그 이유도 뭐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10년, 20년이. 너무 임종 간거 아니에요? 직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누구의 임종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부분은 네. 뭐 다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뭐 정말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마 뭐 거의 월드컵 수준으로 네. 환호하고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즐기셨던 분들,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뤘던 그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지금 한 16강 이제 진출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예. 8강 남았고 예. 4강 남았고. 16강 첫 진출 네. 뭐 이런 느낌 예. 지금.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물론 뭐 정말 고점에 계신 분들께는 약간의 좀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최고점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또. 있죠.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회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오늘 멘트가 사람이 멘트가 너무 포퓰리즘이야. 예, 무서워요? 우리 참, 테슬라 주주분들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울 게 뭐 있어? 어차피 같은 테슬라 주주인데. 그렇죠. 예. 무서워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예, 해치지 않아요.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얄팍한 투심에 경종을 울리려는 박 팀장님 4848 연기하는 거죠. 예, 테슬라 1차 목표가 300불이다. 오. 테슬라 발딱. 예. 밝습니다. 아니, 발딱. 우리 박 팀장님의 유행어. 발딱. 밝다. 예, 발딱. 섰다 주가가. 발딱, 발딱. 예, 좋다. 뒤에다가 강조를 주셔야 돼요. 발딱. 자, 자. 가겠습니다. 자, 월가 뉴스레터. 네, 7월 10일 또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뭐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이 뉴스가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사진은 오늘 있었던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야기들 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제가 문득 생각드는 게 이제 바이든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약간의 도와달라는 시그널에 그런 뉘앙스가 살짝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그러니까 음모론, 저만의 음모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사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 상원 의원이 약간 금리 인하를 좀 촉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에 약간 좀 난처해하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나 지금 지지율 좀 떨어지고 있는데 도와줘라. 그러니까 파월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번에 만약에 뭐 금리 인하 한다 그래도 그 공이 바이든에게 갈까요? 그렇죠.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공이 갈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네. 정말 그 대선 전까지 드라마틱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변화나 그러한 부분이 좀 적용이 되면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왔던 것이 이런 결실을 맺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 이제 어떤 선거 공약으로 또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부분은 뭐 9월 금리 인하 한다고 하더라도 뭐 대선 때까지 또 2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 기간이니까 여론을 확실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뭐 어떤 트리거가 될까는 모르겠어요, 사실. 시간은 사실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을 많은 분들께서 또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뒤에 오늘 뭐 기업별 소식부터 해서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네, 헤드라인 한번 보시게 되면 코코아와 커피 가격이 다시 또 급등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강한 미국 경기에 안도하고 있나? 자,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이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 물론 오늘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에 있어가지고 큰 성장에 대해서 좀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독립성을 또 강조하게 되면서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잉이 정말 오래간만에 한 5만 건 정도의 악재가 나온 후에 이제 한 건의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지난 이제 6월 달에 인도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항공기 인도량이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짐 크레이머는 X를 통해서 자, 지금 보잉이 이런 인도량을 회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 과연 살 거냐라는 네. 뭐 그러한 의미심장한 또 X를 남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또 뭐 약간의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즈니가 9번째 크루즈선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그 크루즈선은 도쿄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대 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는 좀 쉬어갔고요. 나스닥과 S&P가 올랐는데 러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러셀이 정말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죠. 박러셀님. 예. 그래서 일단 엄청난 폭락 아니에요. 여러분 또 들으시는 분들 또 깜짝 놀라실라. 예, 0.4%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중하시라는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약간 강조를 했습니다. 폭락 이러면서 이제 화면 여실까봐. 예. 예. 자, 다우존스가 0.1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0.14% 상승했고요. S&P 500 0.07%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는 0.4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지수를 보게 되면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은 0.4%자 정도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맵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오늘 이제 장 마감을 하게 되면서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44% 하락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이제 섹터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이제 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찌 보면 나스닥의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게끔 또 일조한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테슬라도 오늘 또 주인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장중에 사실 4% 넘는 그런 뭐 강세를 보여줬다가 마지막에 일부 조금은 조정을 주는 그래서 3.71%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거 몰라요? 올림. 5 이상이면은 올림 해가지고 그냥 4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10으로 하죠, 그냥. 아니, 아직 5는 그냥 안 올림. 올렸으니까. 반올림도 아니야, 그냥 올림. 반올림해서 이거 예. 4라고 쳐줍시다. 알겠습니다. 예. 거의 4% 네, 그쵸, 상승을 그쵸.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가 뭐 진짜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렇죠. 인텔이 또 어제 6%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인텔도 요새 좋아요. 예, 그럼 뭐 바닥에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약간의 수요가 시장에서 뭐 기대감이 좀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일라이 릴리가 또 호재가 나왔어요. 노보노디스크보다 일라이 릴리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 비만 치료에 관련된 성분이 조금은 또 좋다, 더 낫다라는 그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면서 네. 자,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최근에 사실 많은 조정을 좀 주고 있었다가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좀 좋았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인 섹터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와 유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지금 고금리, 금리 정책에 있어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 경제가 뭐 약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해석이 좀 나오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2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텍사스 지역의 허리케인 베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원유 생산이 중단이 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일부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8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별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키뱅크의 목표가 180불 제시에 주가가 1%대 후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180불 제시하게 되면서 상승 여력이 40% 이상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조금 더 올라갔죠. 종가 예.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좀 엔비디아의 올라갔죠. 주가가 2.4% 맞아요. 올랐습니다. 요거- 2.48. 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튀어 올랐고 마지막에 네. 테슬라는 조금 더 내려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아니 TSMC도 엄청 올랐잖아요. TSMC도 올랐어요. TSMC도 오르면서 그 시총 1조 달러 터치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TSMC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
저한테는 메일이 안 왔는데. 그래요? 예. 아, 저 카톡 왔어요. 카톡. 일단 예. 제가 항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반도체 쪽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자, 그래서 키뱅크가 사실 목표가를 180달러로 제시하는 이러한 바탕에는 블랙웰 출시가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H100 칩 수요가 너무너무 강하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되면서 지금 H100이 이 정도의 수요를 보여줄 것이고 네. 블랙웰도 정말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에드 야디니 같은 경우에도 블랙웰이 앞으로 엄청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앞으로 많은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는 계속 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UiPath입니다. UiPath가 전 세계 직원의 약 10%를 감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이 감원은 2026년 1분기 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뭐 구조조정 그리고 운영비용 관리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루시드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뭐 어제 좀 보여줬었는데 2분기에 2,394대의 차량을 인도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루시드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바닥권까지 정말 2달러까지 왔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부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된 업황 자체가 이제는 조금은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도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지속적으로 월가에서도 뉴스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드의 방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인데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을 했냐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의 오젠픽과 위고비에 포함된 활성 성분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일부 보고서가 좀 나오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 반대로 일라릴리는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뉴스도 같이 팔로우 하시면은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스카이댄스 미디어의 합병 이후로 여러 뭐 기업들의 주가가 좀 뭐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5월에 소니가 사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철회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스카이댄스와 합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 소니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뭐 4%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에 주가 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5%다. 물론 인도량도 증가를 했지만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권을 그대로 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사실 현대기아차나 뭐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 점유율도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테슬라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다른 이제 뭐 파이가 어느 정도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트리스 증권에서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목표가를 3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320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6월 25일에 5달러 밀 출시했죠. 네, 출시했다라고 해서 많은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다루진 않았어요. 왜 다루지 않았냐면 야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영향을 줄까 맥도날드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저렴한 제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루진 않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모멘텀이 뭐 되살아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연간 매출 성장률에 있어가지고 이번 2분기가 분기 중에 가장 약했다. 왜죠?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외식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외식을 상당히 많이 줄이다 보니까 나가지 않아서 5달러든 뭐든 그냥 집에서 먹겠다. 맞아요. 집에서 많이 먹겠다라는 이야기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가게 뭐 여러 일반 사실 소비자들이 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비싸니까 커피도 한번 비싸고 나가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나가면 돈이다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돈이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어쨌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있으면은 돈을 안 쓰고 뭐 냉장고 파먹기 하면서 다양하게 집에 있는 걸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장고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로서리 스토어 가면 조금 장을 봐도 뭐 500불이 나오고 뭐 400불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증샷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엄마와 마트 한번 갔는데
소소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뭐 요것저것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30만 원이 그냥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안 되겠다. 장을 한번 보시는데. 아니 나오면 큰일 나겠다. 근데 그 30만 원이 어느 정도예요? 한 일주일치, 2주일치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런 거 샀어요. 휴지 이런 것들을 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먹는 것만 사서 했으면 아마 더 나갔을 텐데 그런 거 이제 뭐 멸치, 뭐 뭐라 그러죠? 진미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싸요 생각보다. 진미채 비싸요. 반찬 비싸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 나 안 먹을래 그냥. 그렇게 양도 생각이- 조금해요. 맞아요. 비싸고. 묻혀놔봤자. 네. 진미채 먹지 말까요? 예, 진미채는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미채만.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진미채 판매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자, 비싼 거 비싼 거고요. 맥도날드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액의 하향 조정과 함께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40달러에서 42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형은행에 대한 생각과 선호도를 조금은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금융 섹터들의 상승도 좀 보여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여러 이제 은행주를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이번 주는 또 은행에 또 금융 섹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업별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는 네, 다음으로 이슈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 커피 가격이 사실 한창 이슈였는데 네. 쏙 들어갔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사이에 추이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지난 정말 엄청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형님의 소리를 들었죠. 코코아 형님.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올라가는 제가 증가폭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코코아가 7.5% 물론 지금 하루 제가 만에요? 네, 오늘만. 근데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커피 가격도 지금 5%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 오렌지 주스가 또 4%가 올라갔어요. 와. 예, 오렌지 주스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케이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들 뭐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요렇게 코코아 커피가 정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 현대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초콜릿 그리고 커피 또 오렌지 주스 뭐 정말 상징적인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코아와 선물 가격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코코아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 변화, 이상 기후에 따라서 정말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각 정부, 그러니까 코코아 같은 경우는 서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이제 코코아를 재배를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에서 정부와 여러 이제 근로자와의 어떠한 갈등이 좀 있어요. 인건비에 관련된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나 그러면 일 안 할랜다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코아가 그렇죠. 예, 코코아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커피 가격도 지금 사실 2023년 2022년 때 고점을 찍었던 것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2012년 때 뭐 한창 정말 스타벅스가 붐을 일으키고 커피가 정말 붐을 크게 일으켰던 그때 시절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커피 가격도 저는 요즘에 일부 뭐 프랜차이즈 외에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네, 정해져 네.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근데 개인 어떤 자영업자분들께서 하시는 커피 카페를 가게 되면 가격이 그때그때 다 시가예요? 시가는 아니고 뭐 다금바리 이런 수준은 아닌데 네. 이 커피 가격이 뭐 5,500원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 뭐 바닐라빈 라떼다 뭐 네. 이러면 6,000원. 어. 근데 그걸 이제 먹다 보면 그냥 쪽 빨아 먹으면 없어지니까 그 얼음이 밥한 많이 남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얼음을 산 건가 커피를 네. 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럴 땐 천천히 드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좀 그러니까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흔들어요 제가 달랑달랑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드릴 것 수 있습니다. 같아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어쨌든 이제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품목들에 있어서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또 인플레이션의 촉발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 맞습니다. 가계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고 요새 스타벅스 주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쭉 봤는데 밤사이에도 2% 빠졌고 거의 다시 최저치까지 더 올라갔다가 조금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네.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아무래도 예. 좀 부담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올 초에도 정말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그 코코아 자체를 그러니까 뭐 1년치를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을 하는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소진되면 새로운 계약 기간 때가 이제 다시 다가오게 되면은 네. 이 높은 가격으로 사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뭐 가격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코코아의 급등했던 이 가격 자체가 앞으로 향후 초콜릿 가격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초콜릿 가격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올라갈지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코아 초콜릿 가격은 또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와 상관없이 살 사람들 계속 산다. 아, 초콜릿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그렇죠. 드시죠.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게 자. 이제 사랑과 초콜릿 그리고 커피입니다. 자, 이어지는 데이터는 S&P 500 관련한 데이터인데 지금 보니까 언제부터죠? 1950년대부터 지금 거의 100년 넘는 100년이 아니군요. 한 70년 넘는 데이터인데 네. 이게 마이너스 2% 조정 없이 이게 계속 이제 지수가 맞아요. 마이너스 2% 조정 없이 이어진 거래일 수가 지금 345일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락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조정폭이 2%까지 안 가는. 떨어졌다라는 예, 거죠. 뭐 0.5% 하락 또는 0.8% 하락 뭐 요 정도는 지금 최근에 좀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상 최고치도 뭐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역사적인 하나의 랠리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정말 좋은 그런 흐름에 뭐 대선 뭐 물론 최근에는 뭐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뭐 통계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대선 기간 때는 뭐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S&P 500의 흐름은 정말 견고하다. 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승을 보여줬던 흐름을 보게 되면 야, 이게 지금 고점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험을 느껴야 되나, 리스크를 느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과거와 봤을 땐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고 AI 랠리라는 게 메가 트렌드라는 그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건 훨씬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직 뭐 절반도 안 왔다. 뭐 이러한 많은 그 긍정론자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요 부분도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재미난 제가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고통 지수. 이게 지금 기업들의 미저리를 제가 네이버에 사전 치니까 뭐 고통, 뭐 연민, 뭐 이런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전적 의미가. 네, 고통 지수가 2분기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 미저리 지수가 뭐냐면 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합계로 가계 상황을 상대적으로 좀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S&P 500의 EPS 성장과 이 미저리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정말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가계 상황을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커플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조금은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이 지수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인플레이션 실업률 합계로 보는 미저리 뭐 인덱스가 사실 저도 이제 이 지표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보게 되면서 이 미저리 지수라는 게 있었구나라고 저 봤는데 뭐 각 업종별로 만약에 뭐 임금 뭐에서 구인난 또는 뭐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업종들이 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가격이 증가되면 가격 전가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 인포메이션 특히나 이 기술주들은 정말 낮아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가를 팍팍할 수 있다. 그렇죠. 가격 전가를 팍팍할 수 있다 보니까 위험도가 정말 낮은 이 위치에 있고 하지만 그 외에 필수 소비재나 이러한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게 되면은 이러한 업종들은 약간의 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X의 이러한 글이 좀 올라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X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XAI가 가장 빠른 완성을 위해서 10만 대의 H백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지금 구축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를 위해서 정말 속도감 있게 어떤 회사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 다른 어떤 AI 회사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이제 훌륭한 회사지만 오픈 AI의 GB200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다른 회사들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운명이 가장 빠른 속도에 달려 있다면
뒷좌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AI 기업이 되려고 한다면 뒤에서 오픈 AI와 같은 이런 클러스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 AI 운전대를 잡아야 이러한 빠른 속도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XAI라고 하게 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록 앞으로 챗GPT와 같이 경쟁을 할 그록에 대한 그러한 여러 머신러닝 또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쟁 구도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러한 어떤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지금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인데 글이 기네요. 길죠. 네. 예, 일론 머스크가 근데 제가 일론 문장 머스크를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팔로우를 하는데 정치에도 관련이 있고 뭐 정말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막 댓글을 달고요. 정말 시간이 엄청.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맨날 트위터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X를 운영을 하는 하니까. 사람이니까 예, 계속 내가 여기다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좀 마음도 있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정말 글이 뭐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말하고 싶네요. 세 줄 요약해달라고. 아. 네. 너무 길게 쓰셨어요. 챗 GPT 써서 요약 좀 해줘 네. 이렇게 쓰라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의 순서를 보니까 요새 마이크로소프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은 그래도 1, 2자리 계속 지켜내는 움직임들이 연이트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자리를 뺏긴 마이크로소프트는 1% 조정. 그리고 테슬라가 10위권 드디어. 재진입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이제 11위로 밀려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시총 상위인데 지금 애플이 다시 또 시총 1위로 또 탈환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3위로 좀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게 여기 테슬라가 또 한 10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5빌리언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채기 한번 하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에치 하면 네, 이제 그렇죠. 바로 위로 올라오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테슬라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상승세를 또 앞으로 보여줄지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빌고로스도 채권왕 빌고로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 테슬라의 상승을 보고 또 한마디 또 얹어야죠. 예, 테슬라가 너무 밈 주식처럼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밈 주식이 주기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대부분 급등한 후에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펌프 앤 덤프, 그러니까 뭐 확 펌프질이 있고 나서 덤프 버려지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뭐 모르겠어요. 뭐 테슬라 뭐 주주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빌고로스는. 근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거 너무 밈 주식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의견까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제어롬 파월 의장의 이제 상하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밤사이에 발언이 좀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원래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네. 해왔는데 아니야.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안 돼. 심지어 이걸 경기 강하다고 계속 그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참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히려 실업률은 증가를 하고 물론 증가하고 있지만 0.1% 증가하고 절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과거의 실업률과 만약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네.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톤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같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고금리 유지에 대한 경제 성장 우려 표명했고요. 최근 냉각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다소 완화됐다 2% 목표치가 낮춘데 단호한 입장은 그대로 고수는 했습니다. 그리고 GDP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내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소비자 지출은 좀 느리지만 그리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그래도 좀 증가하고 있다. 이거 뭐 다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색깔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게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라고 콕 집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요거 조금 편들어주기 저는 예, 예로 카드입니다. 이게 이제 CNBC 제가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건데 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 위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거기도?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부터 해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워낙 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강조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거 좀 정치적인 색깔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로 촉구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에요.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인데 민주당입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연준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룬 진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 창출을 했었고 이러한 경기를 우리가 강화를 시켰고 지금 GDP도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난 이게 너무 우려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업률이 상승 추세라면 지금 상승 추세죠.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작년 4월 기준으로 3.4% 실업률이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0.7% 올라가지 않았냐. 네. 과거에 이러한 0.7%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왔었어. 근데 이 경기 침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경기를 살려놨는데 너희 연준이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우리가 쌓는 여러 공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초과하고 완전한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초래하면 근로자들이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페드는 정치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밖에 정책편을 난 들지 않는다. 페드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적 독립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껴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여러 이제 멘트적인 부분에서 파월 의장이 너무 이제 색깔이 좀 변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압박감을 그래도 좀 받고 있나? 페드는 정치적이진 않죠. 파월 의장이 정치적이었던 거죠. 예. 아주 좋은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좋았으면 됐죠, 뭐. 맞아요. 예, 시장이 예. 좋아했으면 됐다. 오늘의 결론. 자, 다음 이슈는 이제 보잉 얘기 또 있어요? 네, 보잉이 있습니다. 보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737 맥스 사고 이후에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었는데 이거 사요? 지금 인도량이 지금 가장 많은 월별 항공기 인도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737 제일 맥스 좋으니까. 사고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뭐 여전히 아직 낮은 인도량이지만 그래도 인도량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봤을 땐 총 44대의 상업용 항공기 인도를 했는데 뭐 35대는 737 맥스 제트기. 737 맥스가 뭐 사고가 났지만 뭐 여전히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5대가 이제 777 화물기, 3대가 787 뭐 드림라이너, 1대가 뭐 767 뭐 이러한 비행기들의 어떤 라인업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최근에 보잉이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조사가 있죠. 그리고 네. 뭐 규제 감독 속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인도량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냉소한 그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이 부분도 같이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 많이 타시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아. 아니 저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 기종별로 네. 뭐가 어떤 특성이 있고 자리가 뭐가 편해요 이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언제 어느 노선에는 그게 있고 또 어느 노선에는 그게 원래 그거였는데 바뀌었다 뭐 이런 후기를 보면서 맞아요. 이주호 기자님. 이주호 기자가 그걸 잘 알아요? 항공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신데 어. 저한테 예전에 방송 끝나고 걸어가면서 네.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737은 그것만 근데 그 비행기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에 다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정보를 많이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카페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스사사 이 말해도 되나? 안 돼. 안 돼. 이미 말했는데. 여기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스사사 연락 주세요. 저희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홍보 안 해도 되죠. 뭐 이미 유명하니까. 자 디즈니가 9번째 크루즈선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 이거 너무 타보고 싶어요. 저도요. 네. 저도 타보고 싶고
일본에서 출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9번째 크루즈선 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디즈니 주가를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하죠. 정말 예. 물어보고 싶어요. 디즈니? 예, 디즈니 뭐 약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 사실요. 예, 그래서 죽었니? 뭐 네. 약간 이런 Are you 느낌인데 dying?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갔던 디즈니의 주가가 다시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즈니가 사실 뭔가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나도 좀 확장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디즈니의 어떤 펀더멘탈이 좀 되살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디즈니가 9번째 크루즈선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뭐 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2029년 초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박에 대해서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죠. 예, 그래서 이 9번째 선박이 도쿄에서 출항할 것으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일본의 회사와 합작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출항할 일본에도 것으로. 디즈니 파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디즈니 파크가 엄청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자, 그래서 이번 부분을 테마파크와 크루즈 사업을 10년간 600억 달러 규모로 확장하는 것의 일부다. 자, 그래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도 물론 다들 좋아하시고 정말 비싸게 또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크루즈 사업이 이 부분의 일부로 들어가서 지금 뭐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디즈니 시그니처 익스피리언스 이 사장님 토마스 마줄룸 사장님께서 뭐 일본에서 출항하게 되면 약간의 또 일본에 대한 좀 뭐 우리 립 서비스를 좀 해주셨어요. 일본 고객들이 디즈니의 바다 휴가를 더 쉽게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고객들 우리의 가장 큰 팬 중에 일부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출항을 하겠다 이런 근데 이야기였습니다.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 정말 과거 20대 때 여행을 디즈니랜드를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어디 가셨다고? 디즈니? 일본 디즈니. 일본 디즈니? 네. 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예. 딱 그 출항을 거기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놀다가 가서 크루즈 타고 예. 해외여행.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너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렇네. 주가가 올라야지 되는데 그쵸, 네, 디즈니 주가는.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바닥을 작년 11월,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죠. 소위 이제 고급 단어로 얘기하면 이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상한 거. 예, 그다음에 120불을 네. 찍고 다시 지금 97달러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나도 예, 어닝도 뭐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개파락을 크게 보여줬던 모습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디즈니 주가가 사실 과거에 뭐 우리 자식들에게 또는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가장 또 대표적인 또 주식 중에 네. 미국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포함돼 있죠. 예, 최근에는 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소식 간단히만 좀 허리케인요. 전달해 주실래요? 예, 사실 제가 요 뉴스를요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준비를 했어요. 네. 미리 준비를 했는데 오늘 유가를 보니까 하락을 했어요. 유가가. 저 81달러. 예, 근데 이제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허리케인 베릴이 어느 정도 강타를 한 후에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원유 생산을 좀 일부 다시 이제 재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한 건데 이 허리케인 베릴에 대한 이야기는 이 텍사스 지역의 미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를 강타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로. 근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또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유가의 생산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원유 재고나 또는 원유 생산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가 향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로서 다시 정리를 차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또 재미난 소식들, 네. 유용한 소식들 쭉 정리해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